자, 별의 강도 뭐라고 나왔는지 잘 봐야 돼, 이거는. 네, 단위 시간당 별 표면에서, 표면 전체야, 전체. 별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광도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이 별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얘기야. 별 표면 전체에서야. 자, 네, 그랬을 때, 자, 이 광도는, 자, 별의 실제 밝기겠죠? 네, 실제 밝기를 나타내는 거야. 거리와 관계 있니, 없니? 없어요. 그렇지, 관계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별의 광도는 뭘로 나타나겠어? 등급으로 표현할 때. 절대, 그렇지, 별의 광도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내요. 그쵸? 네, 나타내며, 등급이 낮을수록 어때? 알까요? 낮을수록 밝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절대 등급 배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자, 우리 등급에는 두 가지 등급을 사용하죠. 네,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과 겉보기 등급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요 정도만 여기선 알아두면 돼. 자, 겉보기 등급도 지난 시간에 다 배웠단 말이야. 육안으로 본 밝기야. 그치? 먼 별일수록 더 어둡게 보이는 거. 어둡게 보인다일 뿐이지 실제로 어두운 별은 아니죠. 네, 자, 그래. 이게 별의 광도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별의 절대 등급은,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으로 구하냐면 별까지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별의 절대 등급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별의 절대 등급을 왜 구했냐 이런 얘기야. 그럼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해서 우리가 뭘 알기 위해서 구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세 번째가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별의 절대 등급과 태양의 광도.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별의 광도를 구하자. 자, 지금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네, 그런데 태양의 절대 등급은 이미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태양의 광도는 이미 알려져 있어. 자, 태양의 광도는 이미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 표면에서 있지? 태양 표면 전체에서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가 얼마인지 이미 계산이 돼 있단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래서 태양의 절대 등급은 몇이냐면, 자, 태양의 절대 등급은 플러스 4.8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은 굉장히 어두운 별에 속하는 거야. 플러스로 음, 나타났잖아. 그러면, 자, 태양의 광도가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자, 별과 태양의 절대 등급을 비교하잖아. 비교하여 별의 광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광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별에서도
표면 전체에서 1초 동안 얼마의 에너지가 방출될까? 이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 테니까 봐봐. 어떤 별의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이야. 자, 마이너스 0.2등급이면 자, 태양과 절대 등급 차이가 얼마죠? 5등급 차이. 5등급 차가 나죠. 네. 자, 그러면 100배 밝다는 얘기죠. 네. 100배 밝다. 그럼 계산됐잖아. 그러면 태양보다 표면 전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100배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네. 별거 아니지. 네. 그래, 어떤 별에 이 절대 등급을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하면 이 별에서 실제로 광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내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게 나와. 지난 시간에 우리 표면 온도와 그 별의 색깔, 그 다음에 표면 온도와 별의 밝기 관계, 자, 그 다음에 표면 온도와 그 다음에 최대 에너지가 방출되는 파장 관계 이런 것들 배웠잖아. 네. 근데 이 별의 광도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별의 크기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배워보잔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여기에서는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 자, 이 법칙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 자, 이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은 뭐냐면 이거야. 자,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건데, 자,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자, 여기에서는 광도하고 차이를 봐봐. 광도는 단위 시간당이라고만 나왔는데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은 단위 시간, 단위 면적에서라는 말이 나왔죠. 네. 여기서 단위 면적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에 의해 에너지는 시그마 T4승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이에요. 자, 여기에서 시그마는 이건 상수야. 의미 없어요. 네. 자, T는 표면 온도가 되죠.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게 스테반 볼츠만의 법칙인데 그러면 자, 그럼 잘 봐. 두 번째. 자, 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자, 동그란 구형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별은 구형이에요. 자, 별은 구형이므로 자, 단위 면적에 별 표면적을 곱해주면 자, 곱하면 전체 면적이 되는 거지? 네. 그렇지. 이거야.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제 한번 봐봐.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광도는 단위 면적에 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에 곱하기 표면적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요 식을 그대로 이제 선생님이 왼쪽에 한번 써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광도를 우리가 L이라고 하면 L은 자, 시그마 T 4제곱에 시그마 T 4제곱이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잖아. 네. 자, 여기에 9의 표면적은 뭐니? 4파이 R 제곱이죠. 네. 요거 곱하면 되잖아. 이게 광도야. 그러면 광도는 이 식에 의해서 광도는 표면 온도 4제곱 그 다음에 별의 반지름 제곱에 비례하죠? 네. 요 식에 의해서 자, 그러면 반지름 R 구할 수 있니? 네. 그래. R은 저 식에 의하면은 어떻게 구해져? R은 음, 루트. T의 제곱분의 루트 L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나? 네. 그래. 저기에서 4파이하고 시그마는 상수니까 빼버린 거죠? 그래서 저걸로 반지름 구해지잖아. 네. 이게 별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선생님이 하나, 둘씩 예를 들어놓은 것들 한번 봐봐. 표면 온도가 1대2인 별에서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몇 대 몇이 되냐라고 했으니까 1의 4제곱, 2의 4제곱. 그러면 1대 16이 되죠. 네. 그 밑에 이제 한번 봐봐. 자, 또 뭐라고 나와있는지 한번 봐봐. 거기 보면 별의 반지름은 R은 T제곱분의 루트 L로 광도와 표면 온도를 알면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네. 그건 설명이니까 그거는 됐고요. 자, 이 식에 의하면은 자, 세 번째 이제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 자, 광도 그다음에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 반지름 표면 온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 자, 첫 번째. 자, 반지름이 같은 두 별의 경우 반지름이 같을 때는 광도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크죠? 네. 높을수록 크다 이 말이야. 표면 온도 4제곱에 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면 온도가 같을 때는 또 어떻게 되니? 같은 경우는 광도는 반지름이 클수록 더 커요. 클수록 크다. 뭐 이거죠. 이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는 식이지. 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문제 예를 한번 보자 말이야. 어떤 예가 있냐면, 자, 첫 번째 예는 굉장히 쉽죠. 반지름과 표면 온도가 각각 2배인 별은 광도가 몇 대 몇이냐 그랬잖아. 그러면 1에 4제, 6제곱이 나오나? 그 다음에 2에 6제곱이 나오죠? 네. 그래서 T의 2의 4제곱과 2의 제곱이니까 2의 6배. 그러면은 2의 6승면은 몇이나 이길 때? 64. 1대 64죠. 그래, 이렇게 음, 되는 거. 이건 되게 쉬운 거잖아. 네. 근데 그 밑에 또 하나 문제가 나왔죠. 절대 등급이, 자, 요 얘도 한번 보자.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2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12,000K예요. 표면 온도 12,000K인 자, 별의 광도와 크기를 구하라. 별의 광도와 크기는 자, 이렇게 해놓고 태양은 자, 플러스 4.8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6000K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태양보다 광도가 몇 배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몇 배일까? 이걸 구하라는 얘기거든. 네. 자, 광도는 5등급 차이죠. 네. 5등급 차이므로 100배 밝은 거잖아. 네. 100배 밝다. 자, 그러면 광도 L은 이 식에 집어넣으면 되죠. T의 4승과 R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잖아. 네. 그러면 여기 봐. 광도가 100배야. 근데 표면 온도는 2배야. 태양의 12,000K니까. 네. 그럴 때 R의 제곱이 곱해져서 100배가 나와야 되잖아. 네. 자, 2의 4제곱은요. 16배죠? 네. 16배는 자, R의 제곱인데 16은 2.5의 세제곱이죠? 네. 그래, 우리 등급 2.5 각각의 등급 차로 계산할 수 있었잖아. 네. 그러면 2.5의 제곱배, 그러면 5등급 차이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러므로 R은 2.5배가 돼.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얘는 태양보다 반지름이 2.5배가 더 크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네. 그래. 어떤 모르는 별의 이 절대 등급을 구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크기를 비교하면 실제로 태양의 반지름은 몇 킬로미터인지 다 계산이 돼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 별은 실제 킬로미터로 환산할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자, 수소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헬륨이 될 때 에너지가 얼마나 방출이 되는지 이미 다 계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 별은 어떤 별이다라는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크기 물리량까지 다 배웠어요. 자, 이제 별의 분류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제목이 HR도에서의 별의 분류예요. 자, 그러면 HR도가 뭐냐면 학자들 이름이에요. 헤르츠 스프룽하고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프를 막 그린 거야. 그걸 배우는 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HR도라는 게 뭐냐? 가로축은 자, 분광형이라든지 분광형은 OB, AFG, KM 이렇게 7가지가 있었죠. 그 네. 다음에 그게 분광형이 표면 온도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치? 네. 또는 색지수로도 나타날 수 있잖아. 색지수가 마이너스인 게 표면 온도가 높은 별들이니까 이렇게 이런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가로축이고 자, 세로축은 광도. 자, 광도는 클수록 밝은 별이지. 네. 광도가 크다는 말은 에너지가 많이 방출된다는 얘기야. 표면 전체에서. 그리고 또는 절대 등급으로 나타나요. 자,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가로, 세로축이 여기가 온도, 여긴 광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근데 광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에 절대 등급이라고 하면은 자, 위로 갈수록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별이 더 밝으니까. 그래,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프를 우리는 HR도라고 불러. 자, 그러면 자, HR도 상의 특징이 뭐냐? 자, 특징은 거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자, 가로축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자, 가로축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자, 온도는 높고요. 자, 온도가 높으면 색지수는 마이너스죠.
네. 자, 색지수는 마이너스고요. 푸른색 별이겠죠? 온도가 높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축에서 그냥 위로 갈수록. 세로축에서 위로 가면은 강도는 커져요. 근데 절대 등급은 낮아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자, 반지름이 커지고요. 오른쪽으로 하니까 온도는 감소하죠. 그치? 왜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 그랬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하면 온도는 낮아지는데 위로 가는 거니까 밝기는 되게 밝아지지. 네. 그래, 온도는 낮은데 밝기가 밝으려면 반지름이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감소해요. 자, 그래서 그냥 거기에 그림 두 개가 나와 있죠? 네. 자, 거기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할수록. 자, 여기에서는 밀도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로 갈수록 강도는 증가하고요. 자, 이렇게 갈수록 온도가 증가하죠. 그치?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자, HR도상에 있지? 자, 왼쪽 위에서 오른쪽 이렇게 띠로 나타나는 별들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 거성, 요 위는 초거성, 그 다음에 요 아래가 백색 외성, 이렇게 별들을 분류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자, HR도상의 별의 분류 저 4개 그룹을 배워볼 거예요. 자, 세 번째 HR도상의 별의 분류를 보면은 자, 첫 번째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을 잘 보면은 HR도상의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긴 띠 모양을 이루죠? 네. 긴 띠 모양으로 분포를 해요. 자,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 미리 여기에서 주계열성의 특징을 다 알아본다. 그냥 주계열성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주계열성은 별 중에 가장 많은 분포를 이뤄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별 중에 주계열성이 가장 많다는 뜻은 가장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계열성 별의 이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문다라는 거야. 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문다라는 말은 주결성이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지내는 별의 일생이다 이런 얘기야. 자, 별의 일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문다. 그 다음에 주결성은 이제 어떤 별을 주결성이라고 하냐면 무조건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중심에서는 무조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이 주결성이야.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은 별의 일생 중에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무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주결성에서 왼쪽 위로 갈수록 있죠.
자, 광도 크고, 그치? 위로 네. 가는 거니까. 표면 온도 높지? 네. 증가해. 자, 얘네는, 자, 이런 특징이 있어. 질량이 크고요. 반지름도 큰 편이에요. 자, 왼쪽 위로 갈수록 주계열성에서는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커요. 광도는 당연히 크잖아. 자, 이게 그 다음에 또 왼쪽 위로 갈수록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왼쪽 위로 갈수록 주계열에 머무는 시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주계열성이에요. 그러면 주계열성 다 배운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 있는 별의 이름이 뭐야? 거성. 거성이죠? 네. 자, 거성은 HR도상에 자 주계열성 오른쪽 위죠? 네. 오른쪽 위에 분포예요. 자, 오른쪽 위에 분포하니까 오른쪽이야. 표면 온도 낮고 온도는 낮으나 밝기는 되게 밝죠? 네. 크기가 커요. 반지름이 크다는 얘기야. 커서 밝다야.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밀도는 주계열보다 작아요. 주계열성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위쪽에 있는 세 번째가 초거성. 자, HR도상의 거성 위에 분포하죠. 거성 위에 분포. 자, 얘는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밝게 보인다는 얘기야. 크기가 더 크니까. 그리고 이 초거성은 역시 밀도는 거성보다 작아요. 자,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밀도는 작아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백색 외성. 자, HR도상의 왼쪽 아래 분포예요. 자, 왼쪽 아래다. 그러면 표면 온도는 높은데 반지름이 작아. 그래서 되게 어둡게 보여. 강도가 작아요. 자, 절대 등급이 그래서 플러스로 나타나겠지. 이해됐니? 네. 그래. 윤주야, 오늘 좀 피곤해 보인다? 네. 왜? 네. 아, 어제 뭐 했길래? 그 졸업사진 찍느라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제 졸업사진 찍었어? 네, 어제랑 그저께. 어제 그제 졸업사진 찍느라고 막, 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막 했나 보구나. 네. 근데 그래서, 어제 피곤한 게 아니라 오늘까지 피곤이 몰려오는 거야? 네, 막 이틀 연속으로 5시에 일어났더니. 일찍 일어났구나. 다행히 네. 비는 안 왔었어? 다, 그 비 올 때는 실내 촬영으로 바꿔서 지금, 어, 네. 그렇고. 좀 맑은 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실외 촬영이야.
네. 자, 오늘 그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외울 수 있는 시간 줄 테니까 네. 계속해서 보자. 백색의성은 자, 질량은 태양 정도예요. 네. 질량은 태양 정도인데 크기가 지구 정도야. 그러니까 엄청 작다는 얘기야. 질량은 매우 큰데 그래서 밀도가 매우 커요. 네. 밀도가 이 중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게 주계열성부터 해서 H활도상의 별의 분류야. 별의 분류. 됐니? 네. 근데 별을 이렇게 H활도상에 분류할 수도 있지만 광도 계급이라 그래서 자, 별의 분류 하나의 방법이 또 있어요. 광도 계급이 있어. 네. 자, 이 광도 계급은 별을 밝기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이거를 MK 광도법에 의한 분류라고도 하는데 음, MK 광도법에 의한 분류. 얘는 있지 1등급부터 해서 7등급까지 1부터 해서 자 7까지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네. 어떻게 외우냐면 1A, 1B, 2, 3, 4, 5, 6, 7 이렇게 해놓고 외워야 돼요. 자, 네. 1A형은 밝은 초신성, 초거성. 자, 밝은 초거성이고 1B는 덜 밝은 초거성. 그 다음에 2등급은 밝은 거성, 밝은 거성. 그 다음에 얘는 거성이야, 그냥. 그 다음에 4등급이 준 거성. 거성, 완벽한 거성은 아닌데 거의 거성급이야 라는 거지. 네. 준거성. 그 다음에 얘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 6등급이 준외성. 아직 외성은 아닌데 거의 외성급이야 라는 얘기죠. 이게 백색외성. 네. 자, 이렇게 해서 7등급까지 우리가 분류할 때 자,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왼쪽으로 갈수록 자, 질량과 크기가 증가해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질량 크기 감소하겠지? 네. 당연히 크게 감소를 해요. 그 다음에 태양은 주계열성의 5등급에 속해요. 이게 태양이 여기에 속해. 알겠니? 네. 요건 밝기에 따른 분류라고 광도 계급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볼까요? 이제 별의 진화를 보자. 자, 이 별의 진화, 오늘 요 정도까지 해줄 테니까 요거까지 외우고 또 문제 푸는 것들 해봐야 돼. 네. 자, 별의 진화. 자, 별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네. 그래서 별의 생성부터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별의 탄생이야. 그러면 별이 탄생하는 곳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핵 융합 반응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예요. 네. 이거를 우리는 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별의 생성 장소는 어디냐면 자,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이에요. 자, 우리 이 하늘에 이 우주에 밀도가 커야 된다는 말은 물질이 많이 모여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야 돼. 왜 온도가 낮아야 되냐면, 자, 우리 온도가 높으면 물도 어때? 기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리지. 네. 모여 있지 않아. 온도가 높으면은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다 흩어져요. 그래서 네. 물질들이 한 곳에 많이 모여 있기 위한 조건이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이야. 자, 예를 들어 보면 암흑성운 같은 곳이 이런 곳이거든. 자, 암흑성운은 왜 암흑성운이냐면, 자, 성간 물질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서 오는 빛을 차단해 버려, 중간에. 그러면 네. 시커멓게 보이겠죠? 빛마저 차단했으니까. 자, 이런 곳이 별의 생성 장소가 돼. 자, 그리고 이건 몰라도 되는데, 별이 되기 위한 최소 질량이 얼마냐면 태양 질량의 0.08배. 자, 이 정도는 돼야 최소한 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자, 이게 별의 정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별의 탄생 과정, 생성 과정은 어떠냐? 자, 첫 번째, 성운의 중력 수축이에요. 자, 중력 수축, 성운의 중력 수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중력에 의해 크기가 어떻게 되니? 작아진. 감소하겠지? 네. 그러면 밀도가 커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력 수축하잖아. 중력 수축. 그러면은 자, 온도가 상승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네. 자, 중력 수축을 하게 되면 무조건 온도가 상승한다. 이게 별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에너지거든. 네.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상승을 해.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되면서 원시별이 생겨요. 자, 원시별도 역시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상승을 해야 원시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원시별에 도달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 주계열 단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 주계열성 생성. 자, 전 주계열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계열성이 되기 바로 전이란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주계열성이 되기 위한 바로 전 단계 별은 어떠냐면,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상승하면, 자, 그리고 에너지가 표면으로 전달되겠지. 네. 자, 표면으로 전달되어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잖아? 자,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면 이때 가시광선이 방출이 돼요.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별이다, 저거 별이다 라고 하는 건 뭐야? 그 별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별빛을 느끼는 거잖아. 네. 그래서 별이라고 부르는 거야. 가시광선이 아직 방출이 안 되는 별이다. 이거는 우리 눈에 빛이 안 들어와. 그럼 네. 별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근데 전주계열 단계는 표면 온도가 1000K가 되면 이때 비로소 가시광선이 나와. 그러면 우리 눈에 그 빛이 들어오니까 저거 별이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지. 그게 네.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자, 별이 탄생하는 거예요. 별. 이게 주계열성이야. 자, 별이 탄생하는 거는 어떻게 탄생하냐면
자, 중력 수축으로 중심 온도가 상승한다 그랬죠? 네. 자, 중심 온도가 1000만 K. 자, 1000만 K 이상이 되잖아? 그러면 비로소 자, 중심에서 수소핵 융합이 일어나요. 주계열성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이 바로 되잖아? 네. 이거를 영년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요. 영년 주계열.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0살이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막 주계열성이 됐어라는 뜻이지. 네. 이게 별이 탄생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별이 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주계열성으로의 진화를 보면 자, 이건 뭐냐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잖아. 네.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거를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봐봐. 이게 H알도인데 주계열성은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랬지? 네. 그랬을 때 이쪽에 있는 놈은 질량이 큰 원시별. 자, 질량이 큰 원시별은 있지? 이게 주계열성인데 얘네는 이쪽으로 이렇게 진화를 돼. 자, 이건 수평으로 진화하죠. 네. 수평으로 진화하는데 자, 속도가 빨라요. 자, 거기 속도 봐봐, 속도. 자, 원시별에서 0년 주계열이 되는 거잖아. 주계열성으로 오는데 10의 4승년 정도가 되죠. 네. 만 년 정도면은 주계열성이 돼. 근데 질량이 작은 원시별은 이렇게 지금 수직으로 지금. 자, 수직으로 진화하는데 속도가 느리죠. 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니? 10의 8승년까지 나와 있니? 네. 10의 8승이면은 몇 년이야? 자, 억년인가요? 네. 1억 년 정도. 1억 년 정도가 지나야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된다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이렇게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만 알아두면 돼. 별거 없지? 네. 별거 없어. 원시별까지 탄생한 다음에 주계열로의 진화는 질량이 크면은 자, H활도상에 수평하게 진화해서 주계열성의 왼쪽 위에 위치하게 돼. 왼쪽 위에 위치하는 별들은 질량이 크고 반지름 크고 강도 크다 그랬어요. 진화 네. 속도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계열성에서 그 이후에 진화도 속도가 빨라.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자, 광도가 크니까 수소핵융합 반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연료의 소모율이 크다라고 불러. 자, 그러고 거기에 두 가지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프만 알아두면 돼요. 자, 이거는 주계열성의 경우 질량, 광도 관계. 자, 여기가 광도고요. 여기가 질량이라고 할 때 얘네들 주계열성을 보면 이렇게 막 부포들어 있는데 대체로 비례 관계 있죠. 네. 그 다음에 질량 반지름 관계. 자, 여기가 반지름이고 여기도 역시 질량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런 형태로 분포하는데 얘네들 대체로 그려보면 비례관계 있더라. 자, 이건 뭐냐면 주계열성은 이런 뜻이지. 주계열성은 광도가 클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니? 네. 그래. 그러면은 자, 광도가 클수록 질량과 반지름이 크다. 즉 왼쪽 위에 있는 별이 광도, 반지름, 질량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이거는 주계열성에 써야 주계열성. 알겠니? 네. 이게 별이 탄생해서 원시별에서 주계열로 진화할 때까지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주계열성에서의 질량, 광도, 반지름의 관계.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으면은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거 역시 잘 이해됐는지 확인하고 외우고 체크하고 세개 문제 시작.